백지 테스트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도 많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정작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백지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백지 테스트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난 후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오늘 수업 내용을 적는 형식을 백지 테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암기 과목이라던가 수학과 같은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테스트도 백지 테스트라고 칭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들, 이해하는 것들을 백지에다가 옮겨 적는 형식으로는 동일할 텐데요. 그러면 이 백지 테스트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배움 노트라는 형식이 굉장히 보편화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혹은 종종 몇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하는 방식을 배움 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이들 중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을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한테도 배움 노트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아이들한테 오늘 수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테스트 보는 5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당연히 그 테스트 결과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또 오늘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강제로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업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념 공부 이후 수학에서는 개념 공부, 다른 암기 과목이나 기타 과목들에서는 마찬가지로 내용을 공부한 것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인출하는 그런 방식을 모두 백지 테스트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지 테스트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아이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들을 한두 줄 정도로 써내는 정도, 이것도 안 써내는 것보다야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만 머물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저는 이 백지 테스트를 할 때 꼭 단계를 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누적 복습이 진행되고 난 후에 그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백지 테스트는 목차 공부법과 같이 공동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부를 합니다. 개념 정리, 노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노트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누적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적 복습한 노트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때쯤에 이제 테스트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때 테스트에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백지이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이상 색깔의 펜을 준비합니다. 백지가 주어졌을 때 오늘 주어진 단원 혹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내가 아는 것들을, 학생이 아는 것들을 모두 다 적게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검정색 펜으로 적어야 하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인출해내는 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오픈북 형태로 다시 공부했던 그런 책 혹은 정리한 노트들을 뒤져가면서 보충하는 내용들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다른 색깔의 펜으로 옆에 똑같이 기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정리했었던 노트나 책은 밀어두고 이렇게 첫 번째로 본 백지 테스트 종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백지 테스트가 실시가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펜을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이해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냅니다. 그러면 또 뭔가가 구멍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첫 번째 테스트했던 그 종이를 보충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가장 처음에 1차 백지 테스트를 했던 종이와 한 3차, 4차 테스트를 한 종이를 비교해 봤을 때 검정색의 글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적 반복 복습을 그냥 눈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그림으로, 비주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이들이 누적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 기간에 단거나 그리고 한 장, 원페이퍼 정리도 분명히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내신 시험 범위는 보통 2~3단원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한 학기 정리, 혹은 1년 정리, 혹은 12년 수능을 앞두고 봤을 때 정리하는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그것들을 봐야 하는 시간도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현격하게 줄여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정말 몇 페이지 정도로 12년 동안의 수학 공부의 정리가 완료가 되는 그런 마법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 수학 공부에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암기 과목과 같은 과목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수학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물론 수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과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학 과목이 암기가 절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수학에서도 외워야 되는 내용들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단계 전에 개념 공부들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는 작업들은 이 백지 테스트에서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강추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백지 테스트는 사실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효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백지 테스트 저를 믿고 1단계부터 차차 시작을 해보시면 분명히 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꼭 이 테스트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